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금투세가 폐지하느냐 그냥 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하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이거 폐지해야 되겠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요, 이재명이는 좋아라 라고 하는데 정책의장 진성준이가 반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금투세에 관해서 이 한동훈 지금 대표는 그러면 토의 한번 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한동훈 지도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전부 축하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제가 영수회담을 최근에 이제 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요거를 갖다가 이 박찬대가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당 대표도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더군다나 휴가 중이다, 나중에 보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이번에는 이 법원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칼을 드디어 뺐다. 그래서 지금 인사 대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의 인사, 그리고 이제 인사 이미 지금 이제 임기를 딱 1년, 2년 채우지 않고 그야말로 담당하고 있는 재판, 이게 중요 현안 재판의 경우에는 그대로 임기를 연장해서 한다. 이런 인사혁신 제도를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집중심리자라고 할까요? 이런 신속한 재판 진행. 왜냐하면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적인 불만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그래서 신속 재판의 대원칙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 이러한 기본 입장 하에 지금 이 사법부 혁신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이 뭐냐? 이진숙 탄핵안을 언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건 무조건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다. 이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10월 17일 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이 다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3명이 바뀌게 되면 의결 종족수가 부족해서 10월 달에 헌재가 마비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진숙 탄핵 직무수행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제 일종의 극약 카드를 꺼내는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월 17일 이전에 요거를 이 논의해서 결론을 낼 그런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 요게 이제 헌재 내의 분위기도 하고 법조계에서도 그런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진숙 탄핵에 대한 조기 이런 판단이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같은 인간들, 황운하 같은 인간들, 저도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전부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 법상으로만 국무위원이라든가 총리, 검사, 판사, 그 다음에 선관위, 요런 데나 탄핵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은요, 탄핵으로부터 완전히 치외법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탄핵해야 되겠다. 이러한 국회 청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국민대학에 있는 이호선 교수가 올렸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말이죠, 적극적으로 국회 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쫙 나오게 돼 있는데,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가요? 법사위 정청래한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실 때 꼭 이번 달에 90만 제가 돌파할 수 있도록, 휴가 중 얘기는 하시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젊은 분들한테, 특히 2030 젊은 분들한테, 저는요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가지고 외교안보 문제 그리고 정치 전반에 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게 저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또 직업과 관계없이, 종교와 관계없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젊은 이 주변 이 후배들이라든가 자손들한테 권고해 주시면은 금방 내 100만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도 100만이 안 가가지고 우선 이번 달에 9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요, 대통령실에 내놓은 입장문을 여러분께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우선 말이죠, 이 3가지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왔습니다. 자, 우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투세예요. 자, 금투세 이미 정부에서는 이건 폐지해야 되겠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올 1월 달에 이제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 있었는데, 이때도 윤 대통령이 축사에서 구태의안한 부자 감세의 논란을 넘어서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승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도입이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갈등한 게 있어요. 이재명이는 이 금투세를 갖다가 일종의 이제 이 조세저항 이런 거를 괜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저희 금투세라든가 그다음에 종부세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없애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진성준이는요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냐? 그래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금투세 대상자, 우리 이제 국민들이요. 이게 몇 명 되지를 않아요. 한 1,4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5,100만, 우리 국민 중에 1,400명은 뭐, 한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초거대 부자야? 아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이요. 세계적으로 1등 국가가 되는 거죠. 이게 GNP 이런 기준을 볼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여기 1,4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요거를 초거대 부자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요거는 벌써 프레임 자체가 정쟁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진성준이가 어제 하루 종일이요. 뭐 수백 개, 수천 개 댓글 폭탄을 맞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사안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 공지를 해가지고요.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폐지, 이 방침을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지금 정해 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당에서도 말이죠. 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오늘 또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박찬대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 폐지를 요 문제를 토론하자. 그래서 마장에 이재명이가 이거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토론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박찬대도 좋다. 나와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토론을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이 민주당은 말이죠. 예. 민주당은 말이죠. 결국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냐. 오케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 직접 나와. 이제 박찬대 내가 나갈게.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가 회계사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야 전면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만큼 여유있게 박찬대라도 나와라.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민생 토론에서 민주당도 그럼 한동훈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대 대전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앞으로 계속해서 뜨거운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하고 민생 토론, 그야말로 계급장 뛰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당연히 이제 이 공부, 이 경제 전문가인, 이 박찬대보다는 기본 정보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보 충분히 토론을 앞두고 그만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판단 능력에서는 박찬대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차분하게 검토해보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 용산에서는요, 만약에 회담의 필요성이 있다면 왜 굳이 거부하겠는가? 근데 지금 대통령 휴가중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도 전당대회가 끝나야 대표 신분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도, 어제는 이재명이가 영수회담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적으로 왔고, 오늘은 박찬대가 또 조속히 개최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요거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같은 범죄인하고는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 없고, 만약에 한다면 야당 대표들 모두, 여당 대표 당연히 포함해서요. 그래서 당 대표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이제 용산에서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말이죠. 한동훈 지도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난을 좀 제공해서 축하의 뜻을 보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 자, 그래서 당을 위해 앞장서서 고생하는 분들께 기왕이면 기분 좋게 난을 다 보내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가서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줘라. 이런 취지의 입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김명현 정무 1비서관이죠. 김명현 비서관도 이제 국회의원 이선으로 돼 있는 분인데, 그야말로 이제 어제 당직자 한 명 한 명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하한다. 이런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받은 사람들도 야,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보내줘서 너무나 깜짝 놀랐다.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당 상역, 사역, 그러니까 이제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의장 이외의 당직자에 대해서까지 난을 보낸 것은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당정 결속을 강화하라.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하고의 소통의 범위를 넓히자. 이런 그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만큼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대표한테는 이미 홍철호 수석이 직접 난을 전한 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이죠. 바로 당선된 다음 날 만찬했고, 그 다음 또 최근에 독대했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축하란을 보내준 거. 이제는 당이 대통령의 이런 의지와 강한 이 소신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선요, 검찰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수사가 지연됐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연된 사항에 대한 수사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명수인데, 김명수도 소환을 통보했고, 김명수도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공개하죠. 더군다나, 그냥 고위 공직자가 아니죠. 상부위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죄는 적겠지만은, 당당하다는 얘기는요. 죄송하다는 사과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무슨 이 새구멍으로 도망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라. 그래서 검찰에서 말이죠. 이 대법원장이라는 아주 최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겠다. 이게 국민적 여론이다. 라는 점을, 우리 이제, 이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김명수, 이런 것도 이제 검찰에서 지금 빨리빨리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사회 관련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권순일, 이 수사도 결국 재판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확 바뀐 것처럼 법원의 재판도 확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방침, 요 전달된 방침이 뭐냐? 일종의 이제 지시사항이 되겠죠.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하라. 그리고 인사는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라. 그리고 신속 재판의 대원칙을 반드시 이행하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김명수 사법부 하면 인사라는 게 말이죠. 좌파 중심의 인사, 국제인권법 연구의 회원 중심의 인사.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봐주기사죠. 자기네 문정권 인사와 관련된 수사는 최대한으로 늦추는.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김민희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김명수 때 말할 필요가 없죠. 권순일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대로 그야말로 이재명이 봐주기 수사 말이죠. 요런 거를 철저히 배격한다. 이런 취지로 돼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지침, 굉장히 국민들이 지지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헌재, 여러분들만 잘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린 게 10월 달에 이제 헌재 마비설이 나돌고 있고요. 10월 달 헌재 마비설이 나도르니까, 이거 그럴듯한데, 그럴 수 있겠는데, 라고 장동혁 최고위원도 그렇게 시인을 했어요. 왜? 장동혁 의원도 본인이 판사 출신이니까 사법부 돌아가는 거, 이거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헌재는 헌재고, 사법부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회목 3명을 여야하고 여야 합의 이렇게 한 명이 되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요 꽉 막힌 정부에서 제대로 풀어지겠느냐. 왜? 지금 이제 헌재가 말이죠. 이종석 헌재소장인데, 이종석 헌재소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종석 지금 헌재소장도 10월달 임기가 만료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임 헌재소장을 이제 뽑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10월 17일 날까지 후임 헌재 재판관들이 이 통과가 안 되면, 그야말로 이제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요게 이제 10월, 그 다음에 이제 헌재 재판관이 언제 다시 이제, 임명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추천이 될지를. 그러면 이게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거는 사안 자체가 너무나 단순해. 그래서 10월 17일 이전에 이 전원 합의부로 넘겨서 빨리 종결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이 법조계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종석 헌재소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의 복귀는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지금 이거 국회의원들, 얼마 전에 지금 여러분들 이 칼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김광일 논설위원, TV조선 아침 9시 신통방통 진행하고 있는데, 김광일 논설위원이 국회의원들은 왜 탄핵을 안 하느냐. 그래서 탄핵을 추진했던 의원들,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들 탄핵해야 되겠다. 저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저도 그래서 국회의원 탄핵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봤는데, 현행 시스템 법적 규정으로는 그게 없어요. 사각지대로 돼 있어요. 일종.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1심까지 해서 유죄 판결이 딱 떨어지면 2심 가면 대법원에서는 거의 원심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심까지 해서 유죄 판결로 딱 끝내버리면 그 국회의원은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탄핵 청원을 지금 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이게 8월 4일 날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달 안에 5만 명만 넘어가면 이게 해당 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부로 그 입장을 밝히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말이죠. 국회의원 탄핵 제도를 반드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기표 원장이 얘기한 대로, 16명 연구원장이 얘기한 대로 국회의원 180개 특권도 많은데 그 중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무자비하게 특권 탄핵을 주장할 경우에 아무 정치적 법률적 근거도 없이, 탄핵은요, 정치적으로 믿고 있다면 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탄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청원, 여기에 우리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